안녕하세요. 저희는 바투미로 이사하고 인지영TV 누님 형님이랑 며칠 같이 있다가 저희는 터키로 떠나야 돼서 누님이 에어비앤비를 구해가지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이제 이사를 또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까르포입니다. 자, 웬디스에서 새로운 뉴 버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할라피뇨 튀김 버거입니다. 안에 보이는 이 녹색 부분이 할라피뇨를 튀긴 거죠. 야. 매콤한 거 원하면 할라피뇨. 지금 보시면 저희는 할라피뇨 치즈버거 3개, 그 다음에 더블 치즈버거. 크리스피 어니언 더블. 네.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그래요? 몰랐어요. 제일 비싼 놈으로. 몰랐어요. 영신파는 제일 비싼 놈으로 먹어요. 몰랐네. 야, 이 성격 어떻게? 지금 예쁘게 싸는 거야? 아니. 네, 원래 이렇게 먹어요. 와. 아니 그냥 묻을까봐. 꼼꼼하게. 야, 여기 합접지 합접어. 합접어서 먹어. 어머, 영심이 아빠 얼굴이 너무 작아서 햄버거로 얼굴이 다 가려지네. 앞으로. 아 언니 거짓말 쟁이. 이거 할라피뇨 튀김 햄버거인데 오 지금 하나만 먹어봤거든요. 맛있지? 맛있어. 그래. 내 취향이야. 우리의 행복한 에어비앤비 생활을 위하여. 네, 자. 맛있어. 민지영 형님이 떡볶이 해주신다고 그랬고 형균이 형은 파스타 지금 장 보면서 맛있게 먹을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삼겹살은 우리끼리도 해먹는데 수육은 못 해먹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고고. 차가 크니까 힘드네. 이 게맛살이 어묵이 돼버린다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냄새가 완전히 떡볶이집 냄새가 나고 있어. 너무 기대하면 안 여보 돼. 나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야. 뭘 물어봐? 아, 근데 너 치사하게 네가 해준 게 맛있냐? 와 푸짐하다. 맛있겠다. 오늘 배 찢어지겠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파스타 떡볶이. 구멍이 뻥 뚫린 떡으로 만든 떡볶이입니다. 형님 누님 만들어주셨습니다. 맛평가 금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맥주 한 잔씩. 어우 맥주는 청량하네. 200라리짜리 이거 떡볶이. 소주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못하는 생일이지만 오늘 다 한 걸로 하자. 네. 건강하게 여행하자. 진짜. 네. 진짜 항상 안전하게. 네. 맛있다. 잘 먹읍시다. 나는 오늘 깨달았어. 코인 육수가 모든 요리를 다 했다는 사실. 그래요? 아니 맛있는데 왜 맛있는데요? 아까 먹었는데 참 맛있어. 맛있었는데? 맛있어. 파스타 면으로.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야 지금 딴 거 안 먹고 파스타만 딱 집어 먹었는데 근데 맛있어. 떡볶이를 대신할 만한 네, 느낌은 네. 나지. 맛있어. 느낌이 아니라 거의 유사한데 나는. 맞아. 그 게맛살이 맛있어. 어묵같이. 말도 안 돼. 너무 맛있는데. 관심 어때? 엄청 세. 귀여워 얘. 이게 마음에 들어. 들이치네? 소리 듣는데 이거. 당신 친구랑 같이 엎드려 있대 그렇게? 아이고 드디어 간다 절로. 아이고
아이고. 아유, 무서워라, 열심히. 무섭대. 아유, 무섭대. 장난치는 거잖아, 영심아. 이렇게 장난쳐야지. 여기 장난치는 거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네, 아이고, 재밌게 노네. 재밌게 노네. 우리 영심이 안 볼란다야? 안 볼란다. 난 모릅니다. 없어 관심 없어. 난 자기는 모릅니다. 싫대. 난 모릅니다. 이거야? 뭔지 알아요? 매워요? 매운맛 나니? 매운맛 나? 양파랑 섞여서? 모르겠어. 모르겠어? 괜찮은데? 괜찮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심이 준다고 생각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 앉아. 이거 뽀뽀? 옳지. 영심 사과 좋아해? 영심 이쪽으로 와봐. 이리 얼굴 보이게. 옳지. 앉아. 옳지. 가자. 맛있게 먹었어. 먹자. 잘 괜찮아요.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 너무 기대돼. 좋아할게. 진짜 맛있어. 양파 같은 거 먹어도 돼. 내 위가 놀란다 봐 지금. 딸꾹질해. 하나, 둘, 셋. 편안하게 오늘을 즐겨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의 파티. 자, 우리 먹으면서. 왜? 많이 따라고 얘기할까봐. 잘 따는 사람인데. 우리 연애할 때 처음으로 속초로 여행을 둘이 갔어. 근데 그때 우리 둘 다 술을 안 마시고 이럴 때인데 처음으로 이제 첫 여행이니까 뭔가 좀 약간 분위기 멜랑꼴랑하게 만들고 싶어서 와인을 한 병을 산 거야. 아니야, 완전 큰 호텔이었어. 아, 그래? 그치. 아, 그랬네. 그럼 그놈은 어떤 놈이었지? 어떤 거였지? 이거 땡겨야 돼가지고 뭔가 바닥에서 땡겨야 될 거 같아. 오. 힘을 보여줘. 됐다. 오, 깜짝이야. 뺀줄 알았네. 이게 뭐라고? 뺀줄 알았어. 이게 뭐라고? 아무튼 그래서 와인을 샀는데 쌉쌀하게 한 잔씩. 쌉쌀하게. 화이트였네요. 아, 화이트 와인이었네요. 화이트였구나. 네? 아니, 화이트가 아닌데, 이거? 로제인가? 네. 야, 이 와인 로제, 주식쟁이들 이거 내짜 어떻게 하면 되나? 짠! 건강하게. 얘 은근 우리 지겨운가 본데? 한 번 두 번 보고 말 건데 니네랑 일단 너무 지겹다 이거 아니야? 아, 저희는 그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한 번 만나서 뭐 그 다음에 한 번 그치, 더 그치, 보겠지. 우리는 내가 이제 여행 준비하면서 니네 영상을 되게 많이 정주행해서 보면서 일단 내가 너무 영심이한테 빠졌었어. 영심이가 너무 예쁘고 너희들이 영심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 너무 놀랬고 그런 팀이 없었잖아. 10일을 한다해서. 그리고 애랑 같이 세계여행을 한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너무 부러웠어. 우리 몽이랑 우리도 그렇게 여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니네를 계속 보다 보니 진짜 옆집 동생들이 여행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무조건 나는 영심이를 만나야겠다 하고 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니네를 만난 거야. 나는 사실 나 니네 그냥 내 동생 같아. 정말 한 10년, 20년 된 오래된 동생들. 니네와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제는. 어때? 맛있어. 한 잔은 다 한번 말아 먹어보겠습니다. 좀 더 약간 포도 맛이 나면서 조지아식 폭탄주라고. 조폭주. 조지아식 폭탄주, 조폭주. 쓸 것 같은데. 짠.
좀 먹기가 수월해졌어. 그치. 자, 이제. 자, 오늘 제일 궁금한 어떤 육포인지. 아무도 안 먹는 손에. 육포인지 육회인지 모를. 살라미 느낌 나는데 이거? 썰어서 말린 느낌. 타다키 같은 느낌. 왜? 이상, 왜? 별로야? 제가 핸드폰 어딨어? 너무 생소한 맛. 향신료 맛도 나는데 짭짤한데? 너무 짜. 너무 짜. 너무 짜. 와, 못 먹겠어. 이거 딱 봤을 때부터 나랑 정이 안 돼. 오빠 냄새라도 한번 맡아볼래요? 단단하네. 맞네. 해정하는 거야. 그냥 냄새는 오히려 육포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달달해. 치즈 잘 샀어, 이거. 치즈 잘 샀어. 얘랑 먹기 좋다. 확실히 외국에서 뭘 살 때는 진짜 생소한 건 잘 안 모르겠네. 잠깐만, 진짜 먹는 자꾸 익숙한 거. 성격적에서 아까 버려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보였어요, 형은. 너무 잘해. 우리 한국식으로 메론이 있었으면 맛있었겠네. 메론을 어떻게 먹어요? 메론이랑 아몽이나 같이 이런 거. 아몽이랑 아몽이나 그 데킬라 짠맛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맛있어. 위스키나 이런 걸 잘 먹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친구 두 놈이랑 같이 셋이서 이제 바 같은 데 가자고 갔어. 근데 한 명이 술 너무 좋아하는 애야. 가지고 데킬라를 아유 정말. 네. 들어온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 너넨 처음 들으니까 재밌지. 나는 계속 들어 이런 얘기를. 얘네들 그 얘기도 좀 들어봐. 니네 어떻게 만났어? 니네 연애한 얘기 좀 들어보자. 진짜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 건 소개팅 아니면 헌팅이지. 맞아, 둘 중에 하나야? 맞아. 소개팅. 소개팅. 네. 제가 먼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네.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제는 안정적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진득하게 해보고. 네네. 그래서 친구한테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 알겠대요. 그러더니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소개팅은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다른 사람 알아봐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소개팅 하라고. 소개팅을 한다고 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랑이었어요. 자, 영심이 아빠는? 맞아요. 그 소리가 맞고 회사에 직장 동료인 사람이 있는데 같은 팀이에요. 애인이 소개팅 한번 하실래요? 그래도 소개팅이요? 별로 귀찮은데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처음에 깠던 남자가 이 남자야? 네, 근데 얼굴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시간만 버리거나 또 이럴 것 같아서 귀찮기도 하고 별로 생각 없다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 또 물어보더라고. 내가 또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제발요 막 이건 아니었고 제발요는 아니었고 농담이고 그냥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 얘기하길래 그냥 회사 동료기도 하고 좋게 봤나 보죠. 저를 그래도 받았는데 그때서야 이제 사진 받고 그러면 처음에 딱 사진을 받았을 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땠어? 근데 약간 깍쟁이 같다. 깍쟁이. 깍쟁이 같다. 깐깐할 것 같다 되게. 아니 결혼하기 전에 네 사진 보니까 좀 날카로운 느낌이었고 네가 결혼해서 행복해졌나 봐. 되게 얼굴이 좋아졌잖아. 진짜요? 약간 뾰족한 느낌이었어. 그때는 좀 체형이 통통한 체형이 아니니까 말랐어서 얼굴도 약간 이렇게 얄쌍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만났어. 어땠냐 첫 느낌이? 왜냐면 나는 남녀 사이에 첫인상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깔끔한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선생님. 야 어디를 봐서 안 나오네 지금. 자기만의 약간 그 주관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할 것 같아. 세게 생긴 스타일?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지금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강한 스마트한 스타일. 네 맞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너는 처음 딱 봤을 때 어땠어? 근데 사진 그대로 깐깐하고 고집이 있을 것 같고 속 좀 세긴 네, 했는데. 맞아 그런 느낌. 나는 솔직히 니네 영상 쭉 봐오면서 처음에는 공개가 안 됐지만 이제 막 목소리랑 웃음소리 이런 것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활발한 애인지 느껴졌기 때문에 맞아.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고 실제로 봤을 때 깜짝 놀랐지 나는. 너 화면 너무 안 봤어. 내가 말했잖아. 실제가 더 예쁘고 더 어려 보이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나 니네한테 속았잖아. 니네 진짜 신혼부부인 줄 알았잖아. 니네 그 두원상 선수 배 딱 탔을 때 방에서 네가 막 점프해고 앉아가지고 막 우리 이제 출발.
이랬잖아. 그 너무 근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뭐가?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제가 원래 그렇게 좀 잘 하는 편이거든요. 텐션도 약간 높을 때는 되게 높고 막 신나면 막 길 가다가도 춤추고 이런 맞아, 스타일이란 맞아.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보는데 부끄러워? 너무, 네. 너무 나댔나? 아니 약간 근데 이런 그거는 느낌? 이제 네 생각이고 그 영상을 나는 처음 접했잖아. 니네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좋았다니까. 그냥 딱 느낌이 신혼부부였어. 니네가 너무 부러웠고 결혼하고 조금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있다 신혼여행을 세계여행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 느낌, 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 유튜버로서 카메라 앞에서 연출을 해도 부부간에 몇 년 지난 관계인데 그렇게 남편한테 안겨서 좋아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지 않니? 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물론 우리도 막 그런 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하기가 또 어색하고 하니까. 난 근데 계속 너무 신혼부부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신혼부부다. 사이 좋다. 내가 부럽다 맨날 그러는데 내가 아닐 거라고. 카메라 밖에서 제일 장난하니까. 다 속보라는 진짜 없냐고. 몇 줄이지. 그리고 내가 이 얘기까지 했었어. 시베리아 횡단을 하는 수많은 커플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게 여행을 한 거가 됐어. 그랬었어. 진짜 그랬었어. 제가 약간 신랑 껌딱지예요. 되게 신랑 많이 좋아하나 봐요. 막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좋아하고. 내가 또 와이프 뒤에 껌딱지야. 있는 거죠. 넌 좀 떨어지라고. 모든 부부가 너희들처럼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난 솔직히 들었고 일단 영심이 아빠가 너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너를 향해 있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정말 얘가 100% 신뢰가 있는 게 확확 느껴지는 거야. 니네가 되게 많은 부부들의 되게 모범이 됐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더라고. 근데 솔직히 두발레발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게 너무 잘 안 보여. 난 그게 조금 아까워. 그 처음에 내가 다짐했던 마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내가 내 스스로한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싶은 거죠. 정말 영심 아빠 너무 멋있었던 거. 내가 반했던 게 영심 아빠 울었다 그랬잖아. 맞아요. 나 그 얘기. 몽골에서. 니네 둘이 몽골 그 사건.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탁 터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저희는 영심이 때문에 국경이나 이런 데 넘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항상 또 다음 갈 나라에 대한 그런 서류도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신랑은 운전해야 되지, 편집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니까 또 찾아봐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미안해서 그런 걸 왜 또 너도 그렇게? 야, 카운트 나 한번 넣어보자. 2대1?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얘기를 하면 신랑한테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을 숙소를 찾아야 돼. 그럼 나는 진짜 열심히 찾거든요. 찾는다고 찾았는데 좀 이따 신랑이 다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더 싸고 더 좋은 집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막 이제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겹쳐지다가 몽골에서 한 이틀 차박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을 하는데 신랑이 좀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자막을 쳐줄게, 좀 쉬어, 이렇게 되는데 신랑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싸움이 조금씩 커진 거야. 근데 신랑은 아니 이전에 그런 거나 좀 잘 찾고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힘들어하는 신랑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멍 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니까 서러워가지고. 근데 신랑 앞에서 우는 모습을 또 보이기 싫어. 자존심 상해. 너무 자존심 뒤돌아가지고 뒤돌아서. 그 소리 나는 것도 짜증나는 거야. 저는 이제 그 세련대 앞에서 편집하고 있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뒤돌아가지고 휴지 끊어가지고 막 울고. 저희도 이렇게 24시간 계속 붙어본 적은
이제 여행하고 없지, 처음이니까. 없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나 너무 힘들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힘들다. 막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원래 되게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딱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그러더니 막 처음 봤어요. 눈물 막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러는 거. 아, 멋있어. 저 그때도 진짜 감동 먹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자기도 분명히 저한테 서운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서운함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결혼할 때는 너만 행복해지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필요 없어 진짜. 이전에 서운했던 거 다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런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막 섭섭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하고 내가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결혼할 때 이 여자랑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얘가 다짐했던 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걸 내 입으로 뱉을 수 있는 이 남자들의 용기가 쉬운 용기가 아니거든 사실. 이걸 잘 못해 남자들이.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거를. 멋있다 야. 부럽다 진짜 너. 근데 아직도 잔소리 해요. 똑같아. 잔소리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화나다가도 그때 신랑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 이제 신랑이 진짜 마음을 아니까 좀 덜 힘들더라고. 그때는 진짜 초반이었어서 그런가? 너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그런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니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 거. 니네는 어떻게 해서 이런 힘든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솔직히 우리는 한 1년 걸렸지. 마음 먹은 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간다는 게 특히나 우리 나이에는 40대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유라시아 여행 가는 1년 이상을 보면은 진짜 뭔가 정리는 돼야 되잖아.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 여행은 좀 그렇게 쉽게 맞아, 떠나올 맞아. 수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니네 왜 떠났어? 여기 왜 왔어? 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대뜸 두 분은 여행을 왜 오신 거예요?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은 한번 물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궁금했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우리 영심이 엄마 술 한잔 주고 나잖아. 입이 이렇게 삐쭉삐쭉거려. 아 근데 한 가지 내가 조금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직업은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남들 앞에선 밝은데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아파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나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 친구도 그런 거 근데 그러기에는 만나서 경험해보니까 진짜 없어. 아니에요. 진짜 아픔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냥 밝은 그게 진짜 밝은 거야. 몸이 아팠었어요. 이거 어디 아팠었어? 그 유방암 어머. 3기였어요. 결혼하고 1주년이 되기 전에 그걸 알았어요. 1년 안에? 네. 어머. 이제 16년 우리가 9월에 결혼했으니까 17년 9월에 1주년 기념으로 오키나와를 가려고 예약을 다 해놨어요. 비행기 표를 다 해놓고. 그런데 가기 전에 한 3개월, 4개월. 그랬구나. 네, 가기 전에 한 3, 4개월 전부터 자꾸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여자들은 이제 뭐 그날 오면은 여기 좀 통이 있지 않냐. 그런 통이 있지 않냐 했더니 그렇긴 한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면 병원 한번 가보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증상이 나오니까 동네 가까운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진찰을 받았는데 뭐 그냥 조그마한 멍울 같다. 멍울이 아니라 동양인들은 치밀 유방이에요. 맞아. 나도 치밀 유방 그냥 치밀 유방이라서 그렇지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있었는데 한
지났을 거예요. 이거는 의학 지식이 없는 내가 봐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상한 거. 심각해버렸어.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에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했더니 암인 것 같다. 큰 병원에 가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는 해라. 근데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래. 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한켠에는 이것도 오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어렵고 콧물 주신다. 한개랑 그리고 네가 3교구나. 네. 저 그랬구나. 저 지금 완치됐거든요. 이제. 완치됐어? 네, 너는 근데- 완치 판정을 받은 상황이야? 네네. 괜찮다가도 옛날에 그때 이 그치. 얘기나 암 관련된 얘기 또는 그럼. TV 프로그램만 봐도 눈물이 막 나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철렁했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힘들어 나도. 야, 너 어떡하면 좋니? 한동안은 진짜 안 믿겨졌거든요. 내가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고 항암을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 항암하지. 항암 2차인데 1차당 8회씩이 그래서 총 16차수를 했는데 항암 첫 번째, 두 번째도 괜찮았어요. 괜찮네, 그렇게 힘들다더니 별거 아니네. 그냥 밝아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1차를 맞고 머리가 그때 1, 2차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머리가 안 빠질 수도 있나? 막 이러면서 밝으니까. 네, 희망회로 돌리면서 그때 머리가 안 맞아. 빠질 수도 네. 있는 항암도 있나?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이제 3차 때부터 이 베개에서 자고 일어나면 막 한 움큼이 있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냐 너.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괜찮아 빠진다고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는데 옆에서는 눈물이 막 이게 남자가 진짜 빠져도 어느 순간 빠져도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자는 그래 내가 군대 갔을 때도 빡빡머리 밀었는데 또 한 번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또 다르지. 그리고 그 머리 빠지는 것보다 더 속상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내 몸에 있는 털 하나하나 다 빠지거든요. 머리 빠지는 거 물론 너무 슬프고 울었죠. 근데 화장실에서 따는데 나의 채모가 이제 싹 빠지는 거예요. 와, 그때 나는 유방암이니까 가슴도 전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니까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날은 아마 신랑 없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샤워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진짜. 언니 울지 마요. 완치됐다잖아. 언니 지금 저 건강해요 지금. 야, 완치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화장실에서 근데 진짜- 울었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말도 못하지 사실. 그런 근데- 것까지는 그지. 말하기 좀. 회사 나가가지고 와이프 아픈데 또 일도 집중 안 되고. 그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많이 그때부터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암 환자구나. 나 이제 진짜 모든 항암과 수술과 이런 걸 다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때 그래. 느꼈어요. 근데 잘 견뎠고 잘 이겨냈어요. 넌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 대단하네. 근데 저는 진짜 복 받았나 봐요. 남들은 항암할 때 음식도 입에 못 그래, 들고 막 너무 힘들. 어. 저는 음식 진짜 잘 먹었고 그다음에 똠양꿍 뭐 먹었잖아 똠양꿍 똠양꿍이 아니라 그거 아니요 그거 보기만 그래 너무 욕을 왔다가지고. 야, 누구랑 먹었어? 아유 그거 못 먹은 게 너무 슬펐어. 그게 서울대병원 앞에서 거기서 먹었는데 바로 힘들어하더라고 바로. 그 이상하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걔만 생각만 해도 왜 그랬어? 지금 괜찮지? 지금은 또 잘 먹어. 그때는. 그때만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8번만 해도 되거든요. 그 선생님이 권고를 했었거든요.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16번 하고요. 원래 그 항암을 하면 암세포가 좀 죽어서 좀 사라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는 암은 수술하면 경과는 좋대요. 재발도 좀 덜하고. 근데 제가 항암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수도 크고 그리고 크기도 컸어요 좀. 그래서 삼키고 그래서 한 번 더 항암을 하는 게 어떻냐. 그래서 그럼 중간에 이제 머리도 다 이렇게 빠졌었던 거야? 완전 네, 초반에 이제 초반 삼회 할 항암이 완전 이제 빠져. 3주 정도 됐을 때. 3주 너무 전. 힘들었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거에 계속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두피가 너무 이제 아파. 그때 바리깡으로 제가 밀어줬죠. 밀어주면서 저도 막 밀고 너도 그랬니? 짧게 저는 완전히 대머리는 아니었고 짧게 스포츠로. 짧게 아 같이 이제 네, 깎아머리로 멋진다. 회사가 근데 또 이제 반항하냐?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얘기도 말 뭐 못하는 그렇게는 거야.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알 사람은 알고 나중에 이제 동료들도 좀 알았는데 얘기하면서 진짜 니네는 결혼하고 1년째만 정말 신혼인데 근데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사랑할 때여가지고 또 니네가 잘 극복해냈을 수도 있었겠다. 맞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암 환자인 걸 알고 우리 그래도 즐겁게 갔다 오자. 즐겁게 갔다 와서 치료 잘 하자. 이러고 갔다 왔죠. 그게 이제 그런 여행이 될 줄 몰랐었던 거죠. 또 수술하고 그러면 또 한동안 못 못 가니까. 가니까. 아우 세상에. 근데 그거를 견뎌냈고. 둘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세계 여행은 그래서 아파했던 거 다 낫고 막 그랬던 거? 아니 아픈 와중에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러다가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TV를 보는데 우주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진짜 너무 모래만한 사람인데 근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은 한번 둘러보고 남들이 하는 거, 먹는 거 다 해보고 좀 죽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문제야. 한 번 이렇게 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거를 맞아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밝고 그래도 나 이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해? 나는 오히려 딱 암 판정 받고 내가 단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오늘이 후회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나도 죽기 전에 맞아요.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야 정말 영심이다. 영심이가 너 저기 항암하고 영심이 만났니? 아니요. 중에? 항암 중. 항암 중이야. 그러니까 항암 중. 후항암 수술하고 수술하고. 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페인이 돼가는 거야. 그래 맞아. 그 두 번째 항암이 부작용이 수족 증후군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톱 다 빠지고 손톱 막 다 이렇게 되고 막 걷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약간 이런 부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집에 처박혀 있게 되는 거야. 안 나가고. 그러니까 머리도 다 빠진 상태 이제 그때 이제 솜털 나기 시작할 때. 솜털. 그런 상태지. 손발 아프니까 나가지는 못하지. 너무 우울해하니까 그냥 기분 전환 해야 되겠다고 이제 산책하러 갔다가 거기서 강아지들 막 뛰어노는 거. 강아지 모임이 있어. 근데 거기에 비숑이 있었던 거죠. 머리가 이만한. 그래가지고 저희는 강아지 가까이 가진 않고 거기 담장처럼 이렇게 바위로 쭉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쟤 좀 봐 하고 있는데 걔 비숑 눈에 들어왔던 비숑이 막 달려가지고 와이프 여기를 탁 찍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탁 찍으면서 내가 무게감이, 살짝 했을 때 그 느낌이 네, 무게감이 막 좋았어. 막 맞아. 와서 머리 만지는데 머리가 훅 솜사탕이 막 쑥 들어가는 느낌. 근데 그때 이제 비숑한테 꽂혀가지고 원래 그 전부터 강아지를 좋아하긴 했어요.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키울 엄두가 안 나다가 이제 진짜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우울증도 우울증이고 페인처럼 집에서만 갇혀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근데 진짜 잘한 선택이에요. 영심이 오고 나서 아파도 매일매일 산책하고 그래. 맑은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하니까 사람이 좀 좀 뭐라고 해야 돼? 덜 우울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뭘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너무 맞아요. 감사하지.
영심이랑 놀면서 막 어느 웃고, 순간 어느 나 순간 혼자 내가 웃고 있고. 맞아 웃고 있고 영심이 밥 챙겨주러 쫓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신랑은 출근하면 어쨌든 저 혼자 집에 있어요. 그거 힘들지 않니?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저는 이제 너무 그 힘들죠. 생각하는 것도 저도 좀 그래요. 속상하죠. 집에 퇴근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머리 없고 깜빡머리고 아하. 옷도 이제 하얀색 긴 원피스 이런 거 하나 입고 있어요. 여기 목도 다 늘어나가지고 왜 그런 거 입고 몰라 왜 그렇게 컨셉이었어? 아니 컨셉은 아닌데 그러고선 그 한국인 국룰 이런 소파에 안 앉고 여기에 바닥에 앉아. 등받이 하고 무릎 이렇게 된 채로 거기서 이렇게 뜨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인형이 몇 개 있는데 너무 그거 다 3명 세트로 맞춘 거 아니야? 야. 가령 비련의 여주인공. 너 인터넷 검색했지? 어떻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시간 난 잘 보내는 거 뭐 이런 것처럼 뜨개질이랑 뭐 이런 걸 대단하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뜨개질하는 책 사가지고 뭐 뜨개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거 보는데 진짜 그렇죠. 막 뭐 이런 말하면 뭐 안 되겠지만 거의 뭐 시한부 인생 맞습니다. 있는 그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머리는 미는 미치겠다 머리지. 정말. 야 너 왜 그러니? 야 울어도 마땅치 않을 판국에 너왜 이렇게 웃겨? 네이버에 검색한 거 아니야? 남편의 지나고 마음을 나니까. 해집으려고 어떻게 하는 지식이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웃음도 나오네. 그치. 출근하고 나 없으면 저 없으면은 저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게 얼마나 속상해. 그리고 혼자 밥 먹고 얼마나 맛없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 강아지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너무 잘했다. 네. 진짜 영심이가 너무 잘했어. 진짜 치료해줬네. 응, 영심이가 진짜 치료해줬어. 너무 천사다. 너의 수호 천사 진짜. 근데 영심이가 언니도 봐서 알겠지만 진짜 착하고 너무 순하고 착해. 말썽도 안 부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 순하게. 너무 놀라워. 어떻게 이런 애. 그러니까 너한테 온 천사 같다고. 너를 살리기 진짜 위해서. 저희 집 오자마자 배변도 바로 어머. 다 가렸어. 어. 너무 착하고 진짜 쟤 없었으면 맨날 집에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근데 우리가 힘들었는 게 그 정반대지 이제 우리가 몽이가 좀 더 건강한 상태로 같이 있었으면 진짜 베스트지 어떻게 보면. 아파도 진짜 막 같이 막 이러면서 힐링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 혹은 아픈 몽이가 있었더라도 뭔가 몽이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덜 우울해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자꾸 언니 있으니까. 생각하면 또 눈물. 근데 이제 우리 얘기는 하지 마. 아, 나는 이제 얘기는 하지 마. 난 괜찮아. 안 좋은 게 한- 여행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땠든, 그지? 내 삶을 등지고 떠나올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 아니냐, 우리? 그러면 아 그래서 저번에 그 탈모약 많이 샀다 그랬구나. 아. 네, 그래서 탈모약을 산 거야. 그럼 지금도 그것 때문에 빠진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호르몬 관련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해서 보통은 5년 먹는데 저는 기수가 크고 재발할량률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10년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약이 어쨌든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거라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꽤 머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많아졌구나 뭐 이랬거든요. 그때는 먹는 약도 있었고 바르는 것도 했었으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솜털도 많이 나고 어느 순간 솜털 났다 막 이러길래 진짜 났다 막 까시까시해가지고 막 만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솜털이 다 길어져가지고 이제 꽤나 길어진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이제 다 났네 하고선 3개주 나오니까 먹는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르는 약도 안 가져왔단 말이죠. 안 사가져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점점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영상들 보면은 빛 받으면 이제 여기가 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 처음에는 머리가 길었었는데, 아, 그래서 맞아요, 머리를 맞아요. 잘라야 돼. 머리가 잘랐어요. 길었는데 이제 여행을 하니까 매일 머리를 못 감잖아. 맞아, 힘들지. 근데 3일 정도부터 되면 머리가 한 곱절은 더 빠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맞아. 여기 맞아. 너무 아프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야, 나도. 우리도 머리 빠진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또 안 빗듣길래 저는 차라리 매일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으면 그게 나중에 몰아서 빠지는 게 좀 그러니까 심리적인 막 안정으로 머리 좀 빗고 그래 이랬는데 계속 안 빗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숙소 들어가서 머리 감으면 왕창 빠져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더 심리적으로 더 그럴까봐 차라리 빗질을 해서 좀 뺐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하더라고. 한꺼번에 아웅 네, 확 빠져버리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찢어지는 2차 상실 아니야.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그때는 항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가지고 했다고 힘들지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낫고 이제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빠졌던 게 또 길러졌는데 걔가 네, 또 가니까. 빠지니까 2차로 또. 이게 근데 약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호르몬 제어하는 약 때문에. 근데 약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피나 뭐 이런 쪽으로 다 약해진 거지 이제. 그치, 그치. 항암하고 먹는 약 계속 그것도 부작용이 있을 거고. 머리가 지금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 건 솔직히 걱정 안 하고 네가 편하게 있으면 좋고 왠지 알아? 네가 너무 해맑게 웃는 아이여서 너의 이 밝은 미소에 가려져. 그래서 너 어떤 뜻인지 알지? 얘를 만나잖아? 그럼 얘가 너무 예쁘게 활짝 웃기 때문에 얘가 머리가 비었는지 빠졌는지 머리숱이 왜 없지? 탈모 중인지 이런 것보다는 네가 너무 밝게 웃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돼서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행하면서 그것까지 가리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무 트빌리 씨 밝으니까. 머리 자를 때도 전날에 이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울 것 같아. 진짜 진짜 울랑말랑 내가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까봐 막 이런 얘기 하길래 가만히 그래 자르러 가자. 잘했네. 거기서 현명해. 한마디 더 했다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내일 머리 자르러 가면 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길래 아니야 씩씩하게 잘 자르면 되지 뭘 울 것 같아. 그래서 자르러 갔는데 다행히 안 울었어. 다행히. 그냥 참았어, 안 돼. 아니야 여기 다행히 잘 안 울고 넘어갔어. 그냥 생글생글하면서 괜찮아요. 옆에 뒤에서 이제 봐주면서 이쁘다고. 야, 잘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이런 신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머야. 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제 한동안 머리가 그러니까 기른 상태에서 여행을 시작하니까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빌리시에서 완전히 고점을 찍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막 몇 번을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속상했는지 여기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 아, 바르는 그거 거. 바르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거 사러 가자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 혼자 이거를 다 알아보고 어디에 파는지 이거를. 민호 씨도 파는 거예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뭐 패키지처럼 팔길래 채팅이 있어요. 또 산 다음에. 가서 샀죠. 잘했네. 야, 그래서 내가 딱 정확했어. 얘네 진짜 부부, 표준 부부이네. 그냥 이런 부부처럼만 살면 돼. 딱, 너네가 딱 기본이야. 딱 보면. 서로 위하는 마음이. 왜냐면은 이제 좀 무심하거나 이런 남편일 경우에 머리 빠지고, 머리 좀 치워. 왜 빠진 것 좀 이럴 수도 있거든? 판정을 받은 당사자 본인은 그런 게 제일 클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왜 하필 나일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했잖아, 자기도. 얘기했어, 그런 얘기.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특별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산 것 같지도 않고 남을 괴롭힌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 내가 약간 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내가 이렇게 아플 만큼 내가 잘못 살았나? 막 이런 느낌도 들지. 참 희한해. 그런 단계가 다 있어. 진짜 다 있나 봐요. 막 억울했다가 이유를 찾아.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게 만든 원인과 이유를 막 찾게 되는 거. 너 때문이야. 다 그럴 때도 한참 또 있고, 그치? 어찌됐건 다행이야. 우리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아도 이걸 잘 이겨내고. 이거 되게 힘들거든, 사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언니는 저 잘 이겨낼 거예요. 난 아직 너처럼 완치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또 험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밝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나는 이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잘 이겨낼 것 같아. 너 이렇게 이쁘게 너도 좋겠다, 야. 왜요? 이렇게 이쁘고 알더라. 이렇게 밝은 애랑. 어떻게 밝아. 상상도 못했어, 진짜. 앞으로 근데 여행을 할 때 그냥 언니의 입장으로서 정말 내 친동생 같은 느낌으로서 오늘 이제 얘기를 너의 많은 걸 다 들었잖아. 언니의 바람이 있다. 언니 왜 자꾸. 뭐로? 아니,
바람이 있다면 늘 그랬듯이 그냥 밝게 여행을 계속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너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그냥 여기 흑해에다 던지고 가라. 그걸 좀 던지고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여행을 이제 좀 즐겨줘. 자기가 난 웃겨서 못 보겠는 게 자기가 들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 용심이가 TV로 오게 야, 이씨. 야, 나는 옆에 눈물이 떨어지고 나는 있는데. 심각하게 자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용심이가 저리로 이선이야 저선이야 이선이야 저선이야 나 죽는다 막 그러면서 진짜 친한 동생 걱정돼서 해주는 말 같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오빠 그 얘기 하니까 봐봐 여기 이거 그래 영심아, 어이구, 우리 애기 세상에. 이선이야 저선이야 야, 영심이가 아주 그냥 요물이구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웃게 해주네. 그렇지 않니? 영심아, 이모 다시 만날 때까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여행해 건강하게. 이모 다시 만나면 이모가 영심이 좋아하는 사과랑 계란도 삶아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여름에 만나면 수박도 사줄게. 오, 예뻐. 혹시라도 엄마가 울고 그러면 영심이가 엄마 잘 달래주고 아빠가 짜증내고 그러면 아빠도 혼내주고 그래. 알았지? 오구 예뻐. 아무튼 내 마음이 전달이 된 거지? 아 그럼요. 야, 내일 아침에 바다 보면서 좀 던져라. 던지자 내일. 아, 그래. 네. 앞으로 더 영심이 엄마한테 힘내고 우리도 힘내라는 의미로 어우, 진짜 파이팅 한번 미치겠다. 깔고 그냥 아유, 깔고 정말. 깔고